안녕하세요. 금일 또 약간 천은미 교수가 또 YTN 방송에 나와서 우리 그때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약간 숨지신 분 있잖아요. 50대 여성분 좀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그분의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항체치료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류재복 또 교수 부분도 나와서 일단은 들어보면 좋은 영상이어서 제가 약간 천은미 교수 이야기 나오는 영상 시점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끝까지 보시면 다 좋은 내용이라서요. 제가 끝까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챙겨봐야겠군요. 예, 백신 접종 관련해서 짚어봤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또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8일 만에 숨진 50대 여성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날짜별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교수님, 일단은 입소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엑스레이 상에서 정상으로 나왔는데 8월 3일에 기침과 발열 증세가 나와서 약 처방을 했고요. 8월 5일에 엑스레이 폐렴 소견이 나왔고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8일에 다시 발열이 나서 추가로 약 처방을 받고 다음 날 병원으로 옮기기로 이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8월 9일 새벽 5시경에 숨진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병원으로 왜 빨리 옮기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우선 병상을 병원으로 빨리 못 간 이유는 첫 번째는 의사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의료진이 이제 체크를 못하면서 그쪽 이송할 병원 자체가 여유분이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8월 3일 날 발열이 날 때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치료시설에서 항체치료제가 들어갔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됐으면 저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는 일주일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특히 델타는 더 빨리 나빠지기 보니까 때문에. 뭐 하루 사이에 그럼요. 이분은 5일째 폐렴이 나왔을 때 이미 이분은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가 이미 포화가 되어 있다고, 정부가 말하는 병상이 40% 여유가 있다는 거하고 의료진이 여유가 있다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병상이 10개가 있어도 5개밖에 의료진이 그걸 볼 수가 없으면 5명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도 병상을 알아봤지만 바로 되는 병상이 없어서 전원이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의료진이 충분히 있다고 했지만 거기 당일 의사가 또 없었기 때문에 그 체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우리가 아까 3일에 본 발열이 날 때 해열제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이러스 폐렴은 감기를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성인들은 바이러스 감기가 걸리시면 38도가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37도 5분에 미열이 있다가 떨어지고요. 아이들은 고열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많이 38도 이상의 열이 이틀이 가면 그거는 폐렴입니다. 저절로 대부분 떨어져요. 하루 만에. 이분은 이미 폐렴이 오신 상태였기 때문에 항생제를 줄 게 아니고 항체 치료제가 들어갔어야 돼요. 바이러스기 때문에 수액이랑. 그러면 병동으로 이송을 해야 되고, 제가 계속 생활치료시설에서 이 수액이나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주자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환자를 중증으로 막지 않으면, 아까 병상이 6월에 비해서 7월에 3배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8월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박테리아 폐렴과 달리 적절한 시기에 수액과 이런 항바이러스제가 들어가면 많은 경우 사망을 줄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준 이유는 물론 백신 접종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저는 항체 치료제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주사센터를 만들어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할 예정이고, 인도네시아, 브라질도 이미 우리나라 항체 치료제를 다 긴급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제발 빠른 시기 내에 이 8월 이내에 좀 쓸 수 있게 하시면 이런 안타까운 상태를 한 7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재복 의원님, 그 그래픽 다음 거 좀 보여주시죠. 일단 생활치료센터에 있다가 병원으로 옮기는 대상을 보면 기준이 뭐 체온이 37.8도 이상이거나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옮긴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이 되진 않았지만 하루 사이에 갑자기 상황이 나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하는 기준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안은 최근에 이제
우리 이 시간에 몇몇 사례들을 자꾸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흔히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문제 시설이나 인력이나 모든 것들이 상당히 이제 지쳐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저런 기준 자체는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치료센터라는 게 있고 우리는 그 치료센터도 여러 종류로 이제 분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코로나19에 걸린 분 중에 가장 그 세심하게 살펴볼 분들은 위중증 환자입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담병원이나 전담병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증상에 따라서 세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에서 만약에 이 기준을 느슨하게 만들게 되면 위중증 병상이나 중증 병상이 금방 압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준은 기준대로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유연하게 파악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자꾸 이런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저런 허점이 또 나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꼼꼼하게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지금 사례를 알아봤는데 또 다른 사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를 접종한 아버지가 사망했지만 정부로부터 연락 한 통 받지 못했다.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1차 접종을 아버지가 했고요. 그런데 다음 날 심정지, 뇌출혈을 겪고 9일 만에 사망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질병관리청에서는 그 어떤 연락과 조치도 없었다. 또 본인이 아니란 이유로 인과관계 증명 자료를 그 아버지가 버티는 동안 받으려고 해봤지만 받기도 쉽지 않았다. 주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이런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화이자를 1차 접종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을 겪다가 며칠 버티다가 지금 사망한 그런 사례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가족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안타깝죠. 더군다나 다음 날 이런 일이 벌어지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백신과 인관성을 확인하기 조금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상으로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백신과 관계되는 화이자 백신은 이제 뭐 심근염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지금 인관성이 지금 인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는 검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제 백신을 예약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일수록 백신을 많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백신 부작용 사례를 보면 뭐 기저질환으로 인한 뭐 중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망 사례를 보면 또 기저질환 때문에 그랬다라고 또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 예. 때문에 부작용이 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설명이 어려워요. 예. 우리가 기저질환이란 대부분 당뇨, 고혈압, 뭐 뇌졸중, 심장질환 이런 건데 그런 것과 이 백신이 연관성이 있다고는 지금 알려지진 않았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은 우리가 희귀혈전이 알려진 거고 RNA 백신은 심근염이 알려진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외에 이제 길리안 바레라고 해서 신경마비 증상 그 정도만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마도 어떤 심장이나 이런 뇌 쪽에 약간의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가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접종 후에 약간 몸이 좀 불편하실 수 있죠. 네, 그런 상황이 역할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밝히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지복 의원님, 일단 이런 뭐 사망 사례가 확률적으로 적다곤 하지만 잇따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백신 접종이 늘어날수록 이런 사례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가족 측에서 답답함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잘 준비돼 있어야 이런 경우에 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글은 이게 이제 한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예. 이 주장만 들어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지난 2월에 다 만들어서 이미 이제 그 공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는 5년 이내 이상 반응이 생긴 후 5년 이내 신청만 하면 예. 120일 내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그래서 사망으로 인정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절차들이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의 그 게시판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왜 국가에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느냐. 근데 사실은 그런 걸 입증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 이렇게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하시면 질병청에서 바로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부검도 해야 되고요. 예. 이런 것도 신청을 해서 절차대로 밟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 심사를 받는 그런 것들이고요. 심사도 기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기준이 과거에 이런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이나 부작용이 있을 때보다는 조금 완화됐다는 것. 그러니까 예. 보상의 폭이 좀 넓어졌다는 것. 심사 기간이 짧아졌다는 예. 것.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의료비 지원이 1,000만 원 정도 나갈 수 예. 있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예. 두시면 될 거고요. 문의하시면 쉽게 이런 예. 정보들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떠한 설명도 또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런 뭐 의료비 지원 문제나 그런 매뉴얼 같은 거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분들도 쉽게 좀 접촉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와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 그러면 코로나19 관련 궁금증 좀 더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여주시죠. 네.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도록 하고요. 일단 영상이 잘 뭐 보셨겠지만 일단 천은미 교수가 이야기한 부분,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하신 여성분,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벌거벗은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약간 열악한 그 상황에 대한 부분, 의료진이라든가 그런 부족분, 그리고 의료진도 비대면으로 환자를 체킹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었던 부분으로 보이고요. 또한 또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신 또 가족의 약간 청원 내용 등 해서 괜찮은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조금 길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좀 두 가지 다 매우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아무튼 약간 천은미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빨리 2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했다 그랬죠. 빨리 우리 생활치료센터에 항체치료제가 처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